이제 이어서 나오는 파트 테마가요. 등록사항 정정입니다. 등록사항 정정. 자, 여러분 등록사항 정정은요. 일단은 토지 표시 정정과 소유자 정정으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적 공부에는요. 대부분의 등록사항이 전부 다 토지 표시예요. 토지 표시인데 여러분 지적이라는 제도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 지적이라는 제도의 최초의 여러분 우리 취지가 뭐였죠? 세금 부과. 그럼 세금 부과하려고 하니까 우리 지적 공부에 다른 권리자는 안 나와요. 뭐만 나오는 거예요? 소유자. 다른 권리자는 안 나옵니다. 지적 공부에 소유자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토지 표시, 또 하나는 이제 소유자. 그래서 토지 표시 정정, 소유자 정정.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구별하셔야 되냐면 토지 표시를 정정을 한다. 토지 표시를 정정한다. 이건 토지 이동 사유가 맞습니까? 맞아요. 토지 표시 정정은 이건 토지 이동에 해당되죠. 그죠? 자, 근데 소유자가 잘못 등록이 돼서 정정이란 말은 아시죠? 잘못 등록이 돼서 바로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소유자 정정은 토지 이동 사유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이제 토지 이동이라고 하니까 지적 공부상에 토지 표시를 정정하게 되면 그건 토지 이동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유자 정정은 토지 이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지 표시 아니니까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다음 자, 원칙.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잘못 등록이 돼 있을 때 소유자는 어디에? 지적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 표시가 잘못 등록이 돼 있으면 소유자는 어디에 신청을 한다라는 겁니까? 지적 소관청에 신청한다. 즉 신청이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소유자는 지적 소관청에 토지 표시가 잘못 등록이 됐으면 정정해달라고 신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이 원칙인데, 자 보시면 예외. 자, 이 부분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권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다라는 거.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은 뭐라고요? 신청. 이 부분은요. 여러분 정정은 신청하에 한다는 아닙니다. 사실 이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동은 맞는데요. 토지 이동은 맞는데 이게 토지 표시에서 전반적인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뭔가 등록이 돼 있고 잘못 등록이 돼서 바로 잡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서는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근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 포인트를 아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자, 원칙은 신청이단 말이에요. 원칙은 등록사항이 잘못 등록이 됐으면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정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신청이 없더라도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가 있더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가 있더라. 자, 암기하실 내용 아닙니다. 이거 직권정정 사유 여러분 무지무지 많아요. 암기하실 내용 아닙니다. 역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만 하시면 그냥 충분해요. 암기하실 내용 아니에요. 자, 어떤 경우에 이제 직권으로 정정하느냐? 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그 오류가 아주 미미한 오류일 때. 여기 밑에 적혀 있죠? 밑에 있는 것도 저도 알았어요. 제가 적은 건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네. 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미미한 오류가 있을 때, 자, 이때는 직권으로 정정한다.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예시들 한번 보죠. 암기하실 내용 아니에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자, 역시 나중에 이제 이 부분 절차에 관한 부분을 배우실 건데요. 토지 이동 우리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요. 지적 공부에 뭔가 기재를 하실 때는 항상 미리 그 전에 결의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즉 근거 서류를 남겨둬요. 이 절차는 나중에 조금 이따 배우실 겁니다.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됐다. 즉 무슨 이야기냐? 오타가 났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아주 명백한 오류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는 자 소유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OX, O다 이 말. 이때는 직권 정정. 명백한 오류다 이 말. 그 다음 다른 내용 한번 볼까요?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는 증감이 없어요. 면적에는 증감이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는 증감이 없어요. 근데 경계의 위치만 살짝 잘못된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용어 하나 알아두시자고요. 얘는 뭐라고 하느냐면 위치 정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위치 정정이라고 합니다. 면적에는 증감이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됐다. 아주 미미한 오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면적에는 증감이 없이 경계의 위치만 살짝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걸 위치 정정이라고 합니다. 아주 미미한 오류니까 이때는 그냥 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이거 세 번째인데 번호가 또 세 번째. 자,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에 잘못 정리가 됐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타가 났다 이 말이죠. 기재를 잘못했다. 오기가 냈다 이 말이죠. 단순한 기재가 잘못됐다는 거죠. 명백한 오류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라. 그 다음 네 번째,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도면이 정리가 됐다. 실컷 지적 측량 해놓고요. 그 성과와 다르게 도면이 정리가 됐다. 역시 기재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단순한 기재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백한 오류거나 아니면 그 오류가 아주 미미한 오류일 때는 이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사실 이 법리는요. 이 법논리는 우리 공간정보법, 지적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법에, 모든 거의 절차법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지금 우리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뭐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어서 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여러분 호적이라는 제도 있었잖아요. 호적 제도가 있다가 이 호적 제도가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이 호적 제도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이건 위헌 결정을 받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온 제도가 뭡니까? 가족관계 등록 제도라는. 현재는 그래서 여러분 호적 제도는 이제 폐지된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 제도라고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호적부, 이 호적부라는 게 호자가 뭐냐면 지포자입니다. 지포자. 그래서 한 집안이 하나의 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가족관계 등록은요, 우리 국민 한 명당 하나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집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예,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제 경험담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제도로 이제 바뀌면서 예전에 호적부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이제 옮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호적에서는 여러분 왜 본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본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로 옮겨지면서 등록 기준지로 바뀌었어요. 예, 가족관계 등록부도 한 번씩 보고 하세요. 바뀌었어요. 거기 이제 보면 이제 왜 본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뭐 경주, 뭐 경주채, 무슨 채, 뭐 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랑 제가 이제 딸이 있거든요. 제 딸아이랑 저랑 본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그 민법에 따르면요. 민법 781조,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민법 781조에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지금 특별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성과본이 바뀔 수가 없었어요. 아예 원칙적으로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과본을 자녀들의 성과본을 따르고 그게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 성과본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 기억으로 781조 6항인가가 새로 신설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네, 최진실 씨 때문에요.
그 최진실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분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성과본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그분 때문에 그 법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그분이 큰 일을 하고, 예, 안타깝고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었었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 아이는 저랑 성과본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호적에서 그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면서 이제 기재를 옮길 거 아닙니까? 그 옮기는 과정에서 저랑 본이 성은 같은데 본이 다르게 옮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관계 등록 관청에다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직권으로 정정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청하지 않을 거니까 직권으로 정정해 주세요 하니까 공무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직권으로 정정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신청하지 않고 이거 직권으로 정정해 주세요 하니까 공무원 깜짝 놀라다. 그러니까 공무원 그 담당자가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한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고 연락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더니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제 말이 맞습니다. 이건 직권 정정 사유니까 저희들이 직권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기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단순한 오타가 났다, 오기가 났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에는 직권 정정이다.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 자, 이어서 이제 축척 변경. 일단 축척 변경은요, 나중에 이제 기본 과정 가면 좀 자세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매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2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본 과정 하면 좀 자세하게 할 거고, 일단은 지금은 큰 틀만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축척 변경, 의부터, 물론 의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본입니다. 의, 축척 변경이라 하면 지적도 내에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즉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지적도 원칙적으로 축척을 얼마 쓴다라고 했죠? 1200분의 1. 이걸 다시 대축척, 가장 큰 대축척 500분의 1로요. 정밀도를 높이려고 500분의 1로 대축척으로 바꾸어서 등록한다. 즉 도면 새로 작성한다 이 말이죠. 그럼 도면 작성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측량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축척 변경은 토지이동 사유에도 해당하고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축척을 변경하면요. 우리 토지 표시 중에서 뭐가 바뀌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토지 표시 중에서 축척 변경하면 뭐가 바뀌는지. 일단 소재, 행정구역. 여러분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 개발입니다. 그죠? 1200분의 1을 500분의 1. 우리 개발된 토지는 일반적 개발과 체계적 개발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1200분의 1을 500분의 1로 바꾼다. 즉 일반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토지를 다시 500분의 1로 바꾼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체계적 개발을 의미한다. 아까 복습하신다면서요. 네. 처음 들어보는 표정을 지으시지. 일반적 개발을 체계적 개발로 바꾼다. 이게 이제 축척 변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여러분 뭐가 바뀌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소재, 행정구역. 행정구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개발한다고 갑자기 행정구역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행정구역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이제 선거가 할 때는 그때는 이제 한 번씩 바뀌죠. 일부 좀 바뀌고 하는데. 자, 어쨌든 행정구역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소재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럼 지번은 어떨까요? 지번은요? 바뀌어요. 지번 바뀝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도시개발 사업 그죠?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되면 낙후된 지역 쭉 밀고 새로운 신도시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필지부터 새로 획정하죠. 그죠? 필지부터 새로 획정합니다. 그럼 그때는 무슨 측량 실시하죠? 지적 확정 측량. 지적을 새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 사업하면 지적 확정 측량. 그럼 지적 확정 측량하면 이제 필지 새로 획정하니까 지번도 당연히 새로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두 필지입니까? 대량입니까? 대량이니까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한다. 그럼 지번 바뀝니다.
당연히 축적 변경하면 지번 바뀝니다. 그다음 지목은 어떨까요? 개발. 바뀌어요. 개발. 지목도 바뀝니다. 원칙적으로 지목도 바뀝니다. 그다음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면적과 경계. 자,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작성한 이 도면 가지고 면적과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시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새로 작성했어요. 그럼 이 도면 가지고 다시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오차라는 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면적과 경계도 달라질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 여러분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기억해 두세요. 소재를 제외하고는 다 바뀌어요. 따라서 축적 변경은 당연히 토지 이동 사유고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도면 새로 작성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축척 변경을 실시하게 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들 내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축척 변경을 아직 실시하기 전 단계에서는 아직은 몰라요. 축척 변경을 실시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축척 변경은 실시를 하려면 그 축척 변경 대상 토지,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몇 분의 몇 이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왜 이 요건이 들어오는지 아시겠죠? 다른 토지 동의는 이런 요건 없어요. 오로지 축척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셔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 시험에 4분의 3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이걸 2분의 1로 바꾸기도 하고 주로 2분의 1로 많이 바꿔요. 2분의 1 아닙니다. 몇 분이면 3분의 2. 아주 가중된 정족수죠. 다만 이거 4분의 3까지는 안 해요. 사실 만약에 법에서 여러분 4분의 3으로 이걸 만약에 법에서 4분의 3으로 한다면 이건 축척 변경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축척 변경은 여러분 한두 필지만 하는 겁니까? 대량입니까? 대량이에요. 한두 필지만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거 아니라고요. 대량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4분의 3 이상 동의. 그럼 어떤 분은 뭐 어디 놀러 뭐 미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감옥에 가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잖아요. 사실상 4분의 3은 너무 가중된 정족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축척 변경 이 가중되긴 해요. 왜냐하면 소유자에게 아주 심각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소유자의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몇 분의 몇 이상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 이게 중요해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그다음 축척 변경 위원회라는 걸 결성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 뭐 결성해요? 조합 만들잖아요. 그죠?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만들지 않습니까? 사실 비슷한 의미예요. 이 축척 변경 위원회는요. 자치위원회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치위원회의 성격을 갖습니다. 왜냐? 소유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니까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아주 밀접한 심각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니까요.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 이해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중요하니까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없고 그 다음 자치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셔야 됩니다. 즉 자치위원회 성격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축척변경위원회는 상당수가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위원회 위원으로 누가 들어오는 소유자가. 그래서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건 지금 하실 건 아니고 어쨌든 축척변경위원회 의사결정이 중요하니까 그 자치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도 거치고 그럼 요건 보세요. 먼저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그 다음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거친 후에 그 다음 마지막 요건이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도 받으셔야 된다.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여러분 축적 변경은 한두 필지만 축적 변경합니까? 아니면 대상 토지가 대량입니까? 대량이에요. 대량이니까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번 변경이 뭐였습니까?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적 소관청은 지번을 그 지번 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두 필지만 하는 거예요. 대량이에요. 대량. 그러니까 소관청이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이 얻으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축적 변경도 한두 필지만 해요. 대량이에요. 대량이다. 대량이니까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라 대량이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까지 받으시라. 우리 법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을 한마디로 대도시시장 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을 한마디로 대도시시장 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든 승인까지 받으셔야 된다. 왜 이런 절차 요건이 들어왔는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축적 변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절차 요건. 축적 변경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으셔야 되고, 그 다음 자치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왜냐하면 소유자 의사결정이 중요하니까 자치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 거치셔야 되고, 그 다음 한두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량이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까지 받으셔야 된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축적변경의 이제 절차입니다. 절차. 자, 절차. 과거에 여러분 축적 변경 매년 한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과거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기도 했었느냐면 이걸 뒤죽박죽 섞어놓고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로 이 절차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놓고 다음 중 절차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디테일하게 출제를 해요. 축적 변경은요. 그래서 이 절차 순서까지도 시험에 나온 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아까 축적 변경 실시하려면 소관청이 독단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뭐 받으셔야 돼요? 승인. 그래서 승인 신청부터 하셔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누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승인 신청하셔야 된다. 축적 변경 받으시려면, 축적 변경을 하시려면 승인 신청도 하셔야 된다. 승인. 그래서 승인 받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승인이라는 건요, 형식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왜 공법에서 허가, 뭐 인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허가와 인가 뭐 이런 부분의 차이 아세요? 왜 그래서 합쳐서 인허가라고 하잖아요. 네. 어느 게 더 엄격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받아내기가 힘들어요? 허가가요. 허가가. 그러니까 허가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재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관공서에 우리 관청에 재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허가고, 사실 인가는 요건만 갖추면 그냥 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말하는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가의 의미입니다. 승인할 때 이게 인가할 때 인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건만 갖추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다만 어차피 한두 필지는 아니고 대량이니까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또 거치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승인 받고, 그럼 승인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승인 신청하면 이제 승인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해당 지역에 축적 변경을 이제 실시합니다라고 시행 공고를 합니다. 해당 지역에 이제 축적 변경을 실시합니다라고 시행 공고를 하고, 그러고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그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 소유 토지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경계점 표지 이게 뭐냐면 말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왜 말뚝꽃도로 하느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축적 변경 측량 들어가요. 경계점 표지 설치하고 측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점 표지 설치부터 하고 지적 측량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적 측량이 이제 뭐냐? 축적 변경 측량. 이게 축적 변경 측량. 일단 순서 이해하자고요, 여러분. 이해하고 나중에 이제 암기하는 방법도 다 말씀드립니다. 그건 나중에 하시면 되고 일단은 이해. 먼저 승인 받아야 되니까 승인 신청하고, 그리고 승인은 형식적인 승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적소관청은 해당 지역에 축적 변경 실시합니다라고 시행 공고하고, 그럼 시행 공고하면 측량 실시하기 위해서 미리 뭐부터 설치한다고요? 경계점 표지, 말뚝 꽂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측량 실시하고, 측량 실시해서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한다. 즉, 소재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바뀌어요. 따라서 토지 표시 새로 결정, 즉 도면 새로 작성한다 이 말이에요.
정밀도가 높은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 새로 작성한다고요. 그래서 토지 표시 새로 결정한다. 소재 제외하고는 다 바뀐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토지는 면적이 늘어난 토지가 있겠죠. 그죠? 축척 변경을 실시하는 바람에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가 있을 수 있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지번별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어떤 토지는 면적이 지번 얼마는 지번 몇 번은 면적이 얼마만큼 늘었고 그다음 또 지번 몇 번은 면적이 얼마만큼 줄었고 이걸 지번별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여러분 조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네, 관공서가 작성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적소관청. 그럼 조서는 왜 피의자 신문 조서 들어보셨죠? 조서는 이 경찰이나 뭐 검찰 같은 기관, 그 기관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조서입니다. 아시겠죠? 조서라는 말. 그래서 지번별로 조서를 작성한다. 따라서 조서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요. 지적소관청이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법의 최고 이념은 여러분 뭡니까? 공평. 우리 법의 최고 이념은 공평입니다. 그럼 면적이 늘어난 토지는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축적 변경을 실시하는 바람에 내 토지의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럼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야 돼요. 법은 공평이니까. 그 다음 가만히 있었는데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돈을 받아가야 됩니다. 법은 공평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 돈을 뭐라고 합니까?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청산금. 그 돈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럼 청산금 산정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청산금 산정은 뭐만 정해지면 될까요? 면적은 이미 앞에서 먼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여러분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청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면적의 증감은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뭐만 나오면 돼요? 단위 가격.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곱미터당 가격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만 이건 이 제곱미터당 가격은 여러분 공시지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하는 것 같으면 좀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시험에 나온 건 아니지만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해서 주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건 시험범위 아니에요. 나중에 부동산학 개론에 가시면 그런 감정평가 이론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감정평가를 해서 청산금을 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돈을 내야 되죠. 납입.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납입. 그 다음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요. 돈을 받아가야 되겠죠. 지급. 지금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그럼 납입 및 지급 절차가 끝이 나면요. 청산금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게 거의 다 청산이 돼버렸다. 그러면 사실상 축적 변경 절차는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상은 이제 절차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절차입니다. 마지막 절차. 우리 지적소관청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축적 변경 절차가 확정이 됐다라고 확정 공고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나중에 이제 이거 여러분 제가 암기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해부터 하시자고요. 나중에 기본 과정하면 이거 제가 암기하는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해하시자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승인, 그 다음에 시행 공고. 이제 승인 신청하게 되면 이제 승인은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일지역에 축적 변경 실시합니다라고 시행 공고하고. 그럼 이제 시행 공고를 하게 되면 이게 또 그거 뭐 기간이 있거든요. 시행 공고 한 날로부터 또 며칠 이내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측량하기 위해서 뭐 설치하셔야 돼요? 경계점 표지 말뚝. 예. 되도록이면 여러분 경계점 표지라고 해주세요. 이제 말뚝이라고 하지 마시고 경계점 표지 설치해야 된다. 경계점 표지 하려면 이제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30일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시면 되고 어쨌든 경계점 표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측량을 해서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난 사람이 있고 줄어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에서 작성을 합니다.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그럼 이제 면적의 증감은 조사가 돼 있으니까
조사가 돼 있으니까 이제 제곱미터당 가격만 정하시면 청산금은 자동으로 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법은 공평이니까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납입.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요, 지급받아갑니다. 그러면 사실상 축적변경 절차는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지적소관청은 이제 축적변경 절차가 다 종료가 됐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확정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축적변경 절차의 끝이에요. 자, 그래서 큰 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는요, 여기 안에서 세부적으로 주로 기간 있죠? 며칠 하는 거. 그걸 주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고 답지문으로 많이 채택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거 나중에 가서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절차 순서 큰 틀부터 먼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 뒤에 가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라는 이 정리 절차,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 및 우리 등기 촉탁 여부에 관한 요 부분에서 우리 12문제 중에서 또 역시 빠지지 않고 거의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합니다. 가끔씩은 2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은 좀 칠판에 적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이제 지적 정리 절차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미리 강조를 드립니다. 자, 토지 이동이 있으면요. 토지 이동이 있으면 일단 원칙부터.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신청을 합니까?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이 있으니까 토지 표시가 바뀌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한다. 소유자는 소관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신청 기간 원칙 며칠? 60일. 아까 근데 분할과 합병은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는 없다라고 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었죠. 역시 기간은 며칠? 60일이에요. 다 60일이에요. 다 60일. 뭐만 90일. 등록 말소.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만. 슬퍼할 시간 30일 더 주는 거예요. 예. 사실 30일은 좀 길기는 해요. 뭐 슬퍼할 시간이,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우리 남녀 사이 이제 부부간에 이혼할 때도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여러분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치면 늘 싸울 때마다 이혼하자 소리 하시잖아요. 그거 다 이혼하면 진짜 대한민국 전부 다 이혼 다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숙려 기간이라는 걸 둬요.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라는 숙려 기간을 두고요. 물론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라는 숙려 기간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와라 이 말이에요. 너무 지금 이 흥분 상태에 있으니까 다시 생각. 그래서 이제 숙려 기간을 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숙려 기간이 너무 저는 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잖아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고요. 숙려 기간이. 저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거든요. 그럼 3개월. 3개월이면요. 다시 화해하고 또 싸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여기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3개월이면 제가 봤을 때는 싸우고 화해를 한 2번 이상 할 수 있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숙려기간, 개인적으로는 숙려기간이 너무 길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이거 자꾸 인간은 여러분 자꾸 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잊는 게 정상이에요. 자꾸 잊으셔야 돼요. 한 번 들었던 게 나는 절대로 기억이 안 빠져나간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럼 다른 기억도 안 안 좋은 기억도 다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런 분들은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져나가시는 게 정상이니까. 보통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치료받으러 무슨 약 먹고 하시던데, 빠져나가시는 분들은 정상이고 안 빠져나가시는 분이 약 드셔야 돼요. 근데 서로 지금 거꾸로 돼 있던데. 뭐 시험 전에 보니까 뭐 약도 많이 드시고 하시던데.
어떤 분은 우황청심은 2개 드시고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막 심장이 쿵딱쿵딱 하더래. 우황청심은 2개를 드시고 이게 내가 보면 과다 복용하신가 봐요. 그런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칠 때 우황청심은 이제 드시고 왜 청심환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 제품을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어제 청심환 드시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본인이 몇 개가 적당한지. 시험장에 가서 그냥 그날 갑자기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런 경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소유자 신청 언제 신청 기간은 60일, 다만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이제 90일. 자, 그러면 우리 지적소관청은요. 지적소관청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이때 이 심사 권한은 형식적 심사냐 아니면 실질적 심사냐. 자, 형식적 심사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제출한 그냥 서류만 가지고 보고 서류가 다 들어왔으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걸 형식적 심사. 그 다음 실질적 심사는 뭐냐면 제출한 서류를 보고 그 서류 내용이 타당한지 그 내용까지도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 심사. 구별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 지적이라는 게 토지 표시에 관한 거잖아요. 토지 표시면 여러분 권리관계입니까? 사실관계입니까? 사실관계 팩트단 말이에요. 팩트니까 팩트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 내용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따라서 형식적 심사입니까? 실질적 심사입니까? 실질적 심사다. 이 점이 뭐랑 다르냐면요. 나중에 배우시게 될 등기랑 달라요. 등기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권리관계입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는 없어요. 권리관계니까 등기관이 그 권리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이 권리관계에 대해서 판단은요. 여러분 법원에 있는 법관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있는 법관도 그것도 법관도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혹시 권리관계에 무슨 문제 있으세요? 제가 판단 내려드릴게요. 그거 아니에요. 뭔가 소제기가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관계니까 지적은 토지 표시 사실관계니까 심사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실질적 심사. 이에 반해서 등기는 형식적 심사. 권리관계니까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출한 서류 구비 여부만 보고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가 들어와야 될 등기 신청에서 인감증명서가 안 들어왔다? 각하. 인감증명서 들어왔다. 서류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냥 수리. 이해되시죠? 예, 근데 지적은 형식적 심사, 실질적 심사, 실질적 심사. 자, 그래서 심사를 한 후 소유자가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라면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겠죠.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자, 다만 여러분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제가 아까 여러분 지적 공부 중요한 서류죠.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중요한 서류에 뭔가 기재를 할 때는 미리 뭘 작성하도록 하냐? 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항상 여러분 지적공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는 미리 뭐 작성한다고요? 결의서. 그래서 이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공부를 정리. 자, 그러면 이제 지적공부 바뀌었어요. 이제 지적공부 정리해줬어요. 결의서 작성하고 지적공부 정리했어요. 그럼 토지이동이라는 게 뭐예요? 토지 표시가 바뀐 거예요. 토지 표시가 바뀌면 지적공부부터 그래서 먼저 바뀐다 이 말이에요. 먼저 바뀌면 뭐도 바뀌어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을까요? 등기부. 왜냐면 등기부도 공시인데 등기부에도 토지 표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등기부도 바뀌어야 그래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법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 관할 등기관서에, 즉 등기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 왜 촉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지적소관청, 요 소관청 관공서거든요. 관공서니까 촉구하고 부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촉탁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촉탁 의무가 있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등기 촉탁 하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으니까 우리 법에서는 소관청은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다만
우리 이제 앞에서 공부했었죠. 이 토지 이동 중에서 등기 촉탁할 수가 없어요.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지금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등기까지 끝났어요. 등기부도 바뀌었어요. 그럼 등기 관서, 즉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 이제 등기부도 바뀌었습니다라는, 역시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걸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등기법 가면 또 배우실 거예요. 등기 완료 통지. 등기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준다고요. 그럼 완료 통지는, 자, 여러분, 소관청이 직접 등기를 촉탁한 겁니까? 아니면 소유자가 등기소 가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지금 신청을 한 거고, 등기는 지금 누가 지금 촉탁한 거예요? 지적소관청에서. 따라서 완료통지는 우리 등기소에서는 누구에게 완료통지해야 될까요? 지적소관청에 여기에다가 완료통지한다. 등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등기도 바뀌었습니다라고 그 사실을 알려준다 이 말이죠. 소관청이 촉탁을 했으니까 그 소관청에 등기 끝났어, 이제 우리 등기도 바뀌었어요라고 그 완료 통지를 해준다. 자, 그러면 이제 완료 통지 받았어요. 등기도 이제 바뀌었어요. 완료 통지를 받고서 이제 마지막 절차입니다. 우리 지적 소관청은 다시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정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마지막 절차입니다. 정리 결과 통지. 자, 정리 결과 통지는요. 원칙은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원칙은 며칠 이내에 정리 결과 통지를 하느냐. 15일 이내에 정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원칙은 15일 이내에 정리 결과 통지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7일 이내에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15일, 예외는 7일입니다. 자, 이 원칙이라는 말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우리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나면, 물론 이제 결의서 작성하고요.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나면 원칙적으로는 뭐까지 하셔야 돼요? 등기 촉탁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만 등기 촉탁 안 한다고요? 신규 등록. 이해되시죠? 그럼 등기 촉탁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완료 통지를 받죠. 이렇게 등기소에서 완료 통지 받는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통지해 주는 거예요? 15일 이내. 즉 다시 이야기하면 원칙은 뭘 말하느냐? 등기를 요하는 경우죠. 요자 필요하다 할 때 요자입니다. 등기를 요하는 경우, 원칙은 다 등기 촉탁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등기 촉탁하니까 완료 통지를 받고, 소관청은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받은 날로부터, 소관청이니까 관공서니까 이제 받은 걸 접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정리 결과 통지해 주는 거예요? 15일. 자, 아까 다만 신규 등록은 예외라고 했죠.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럼 등기 촉탁하지 않는 경우에, 즉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그때는 지적 공부 정리만 하면 정리한 날로부터 그냥 며칠 이내에 결과 통지해 주면 돼요? 7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원칙은 15일, 즉 등기를 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다 등기 요합니다. 등기 촉탁해요. 시스템 아시겠죠? 등기 촉탁하는 경우에는 완료 통지서를 받고서, 소관청이 완료 통지서를 받고서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정리 결과 통지 며칠 이내, 15일 이내. 그 다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그 대표적 예가 신규 등록입니다. 신규 등록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 공부 정리만 하면 정리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통지, 7일 이내 통지. 이 15일, 7일이요. 독립해서 한 문제로도 여러분들 시험에 엄청 자주 출제합니다. 독립해서 한 문제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문으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하다시피 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출제자들은 제일 이제 편한 게 뭐냐면 15, 7 숫자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편하고요.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좀 그건 쉬운 거죠. 난이도 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예 15일을 여러분들 기출문제 지문으로 다 했어요. 15일을 20일로 바꾼 적도 있고요.
10일로 바꾼 적도 있고 이걸 7일로 바꾼 적도 있고 30일로 바꾼 적도 있고 심지어 14일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 15일 나중에 역시 암기하는 방법 제가 다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15일 여러분 등기 재산이죠. 근데 이렇게 암기하시라고요. 등기 재산이잖아요. 등기 여러분 재산 아닙니까? 재산 돈이죠? 재산은 돈이잖아요. 돈. 돈은 뭐처럼 생겼어요? 동그라니까 무슨 달? 네, 보름달. 설마 보름이 15일 보름이 15일인 걸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고. 왜 나중에 보면 희한하게 그게 다 맞아요. 돈과 관련이 있으면 전부 15일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 지적법에서 15일이 중요하거든요. 예. 나중에 왜 지적 공부가 이제 멸실이 되면 복구하셔야 되잖아요. 복구도 이제 복구사항 공고 게시하셔야 되거든요. 멸실된 거 이제 불타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새로 만들어요. 그 복구하면 이제 복구 절차 통해서 이제 복구 사항을 나중에 공고 게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있는 사람이 이의 제기해야 되니까 공고 게시합니다. 그럼 지적 공부 복구예요. 복구. 그럼 복 받으려면 뭐 보고 비셔야 돼요? 네, 보름달. 그래서 공고 게시 기간은 15일 이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참 법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암기도 수월하게 하게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15일 7일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네,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에 보통 아까 말씀드린 한 문제 또는 여기서 많을 때는 두 문제, 주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제가 칠판을 통해서 봤고요. 이제 조금 쉬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